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꽃과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예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정원에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할 텐데요. 요즘 클레마티스들이 아주 한창입니다. 5월은 클레마티스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원에 여러 가지 클레마티스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매년 잘 피는 클레마티스인데요. 아주 예쁜 보라색으로 피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요거는 살짝 겹꽃이라서 이렇게 겹이 보이는데 호꽃도 같이 피더라고요. 요거는 호수로 피었고 요거는 겹으로 피는 보라색 클레마티스입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제가 심고 처음 꽃이 피었을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요. 정말 예쁜 꽃이 커다랗게 피어서 아주 놀랐던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몇 가지 종류의 클레마티스가 정원에서 피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색의 클레마티스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벌도 모여듭니다. 아주 꽃봉오리가 많아서 올해는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 클레마티스와 깃털동자가 어울리네요. 지피용으로 심어놓은 깃털동자인데 잎은 땅에 낮게 깔려서 자라면서 꽃대만 쑥 올라와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앞쪽에 심어 놓으면 클레마티스가 뿌리가 좀 서늘해야 돼서 그렇게 뿌리를 서늘하게 해주면서 또 잎은 낮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꽃들만 올라와서 하늘하늘하게 피는 모습이 클레마티스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옆에는 아직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멀티블루라고 하는 겹꽃으로 이렇게 피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이것도 아주 멋진 꽃인데요.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봉오리가 보이네요. 매년 울타리 쪽에서 예쁘게 피고 있는 자주색 클레마티스도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야생 붓꽃이죠. 보라색 붓꽃.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야생화입니다. 꽃이 피고 있고 이렇게 붓꽃은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죠. 꽃피 무늬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피고 있네요. 졸졸 따라다니는 아기 고양이인데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정원을 돌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다니고 있으면 옆에 딱 붙어서 다닙니다. 클레마티스 앞쪽에는 얼마 전 꽃을 좀 사서 심었는데요. 올해 처음 꽃을 사서 심었는데 아게라텀 뿌리를 서늘하게 해주고 또 이 아게라텀이 월동은 못하지만 노지 월동은 가을까지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매년 사서 심는데요. 올해도 연보라색과 흰색을 앞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보라색 클레마티스와 같이 피어서 아주 예쁘게 보는 토종 분홍 자격인데요. 많이 피었습니다. 이쪽에는 흰 금당화가 있는데요. 피고 있습니다. 분홍색 금당화가 아주 이르게 피었고 흰 금당화가 요즘 이렇게 피어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당화가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꽃이어서 심을 때 그걸 고려해서
주변에 너무 꽃을 가까이 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꽤 폭이 크지요? 크게 자랍니다. 앞으로 좀 쓰러져서 원형 지주대로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이쪽에도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은 벌써 꽃대를 이렇게 물었네요. 중부 지역에서 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노지 활동을 잘하는 꽃이죠. 보라색 등신붓꽃이 노지 활동 잘하고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지 활동 잘하고 키가 아담하게 크기 때문에 꽃밭 앞쪽에 심어 놓으면 예쁘게 볼 수 있는 단연생 꽃이죠. 봄꽃인 애기 말발도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피어서 이런 모습으로 피는 외성으로 자라는 말발도리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구절초들이 키가 낮아져 있는데요. 요즘 국화나 구절초 키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짧게 잘라서 자른 건 삽목을 했고 이렇게 키를 낮춰 주었습니다. 꽃이 필 무렵에 너무 키가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 잘라주는데요. 요즘 잘라주면 좋습니다. 봄꽃 이메리스인데요. 이런 순백색의 꽃이 아주 예쁘지요. 원래는 이렇게 잎을 덮을 정도로 많이 피는데 작년엔 피지 않았고 올해도 이렇게 몇 송이만 피네요. 이 근처는 미스김 라일라 꽃 때문에 아주 향기롭습니다. 인디언 냉초 중에서 흰색으로 피는 인디언 냉초인데요. 아주 멋진 모습이죠. 이쪽 울타리에는 봄에 아주 화사한 몬타나 와리들이 활짝 펴 있고 또 연분홍색의 클레마티스도 많이 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심어서 월동을 하고 꽃대까지 올리고 꽃을 피워준 꽃 양배추인데요. 이 꽃도 볼만하지요. 노란색의 꽃잎이 4장으로 이렇게 쭉 꽃대가 올라가면서 작은 노란 꽃들이 핍니다. 수군 베로니카도 월동을 잘 하고 잘 올라오더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구절초와 또 백봉 분재국화 그리고 쑥부쟁이들도 키를 다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진 모습이지요. 잘라낸 것은 모두 삽목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꽃을 심을 곳이 많아서 삽목을 다 해주었고요. 키는 많이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스타인데요. 아스타도 요즘 좀 키를 낮추어 주면 키가 낮아지면서 꽃이 많이 피지요. 아스타도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오늘 잘라서 좀 삽목을 해줄까 합니다. 이쪽 펜스도 클레마티스들이 아주 한창인데요. 이곳에 있는 클레마티스들은 삽목을 해서 옮겨 심은 건데 몇 해 자리를 잘 잡더니 꽃을 아주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건 꽃도 좀 크지요. 클레마티스가 종류가 참 다양해서 공간만 되면 많은 종류의 꽃들을 심고 싶은 그런 꽃입니다.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이 월동을 하고 이렇게 봄에 꽃이 피는 수레국화인데요. 꽃의 색이 참 예쁘죠. 모양도 특이하고, 요거는 1년생이지만 모종은 노지월동을 해서 다음해 봄에 이르게 꽃이 피는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많이 발화가 되는데, 자연 발화가 잘 돼서 정리를 많이 하고 몇 포기만 이렇게 남겨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기특하게 노지월동을 비닐을 한 겹 덮고 하고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 겹 밀리언벨입니다. 노란색은 아주 많이 피어서 정말 예쁘죠. 중부 지역에서도 비닐 한 장 정도 덮어서 월동을 시키면 충분히 노지월동이 가능한, 어느 정도는 추위를 견디는 겹 밀리언벨입니다. 버베나, 그리고 요건 수꾼 버베나라고 하는, 중부 지역에서는 조금 월동이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겹 밀리언벨과 같이 비닐 한 장을 덮어서 정원에서 그대로 노지월동을 시켰는데, 다 월동을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기가 월동이 돼서 이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버베나도 어느 정도 추위를 견뎌서 그렇게 조금 보온을 해주면 중부 지역에서도 노지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버베나도 가을까지 꽃을 계속 피워주는 정원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꽃이죠. 꽃향기비가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시들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발화를 한 거라 여러 가지 색이 피고 있는데요. 이 꽃향기비도 조금 전에 보았던 수레국화와 마찬가지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노지월동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꽃을 피우죠. 여린 싹이 겨울에 추위를 견디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또 이렇게 작게도 피었습니다. 화분채로 노지월동을 한 겹고광나무 스노우벨인데요. 꽃봉오리도 많이 생겼죠. 꽃이 조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겹으로 피는 꽃인데요. 순백색의 꽃이 아주 예쁜 스노우벨입니다. 지금 꽃봉오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추위에 아주 강해서 화분채로도 따로 보온을 하지 않았는데 월동을 잘했습니다. 캐모마일도 씨가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이 월동을 하고 다음에 봄에 꽃이 피는 일종의 허브인데요. 자연 발화된 캐모마일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일부를 이렇게 남겨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 옮겨 심었는데요.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많이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 정말 잘하는 꽃입니다.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일종의 휴케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붉은 바위쥐라고 유통이 되는 잎을 보는 야생화이지만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요건 흑꽃을 잔데 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해서 보고 싶었던 꽃인데 정말 예쁩니다. 색도 오묘하고 꽃 모양도 특이한 게 아주 예쁘죠. 노지월동 잘하고 요것도 그늘에서 더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늘 쪽에 심어 놓았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꽃대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피네요. 정말 예쁜 꽃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루스 세 가지 겹꽃으로 피는 종류인데 요건 재작년에 심어서 작년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잎만 올라오다가 올해 이렇게 한 포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겹꽃으로 이런 색으로 지금 처음 피었을 때보다는 조금 라임색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화이트 퍼플 엣지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아직 포기가 작아서 꽃을 많이 피우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심고 다음에 바로 꽃이 피지 않고 좀 몇 해 지나야 자리를 잡고 몸집이 커져야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는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내년에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 가지 꽃만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이 참 오래 가서 정원에 그늘진 곳에 심어 놓으면 참 잎도 예쁘고 해서 아주 보기 좋은 꽃인데요.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을 잘 하는데 과습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어서 과습만 조심하면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그늘이라도 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러 가지 무늬의 호수타와 또 휴케라 색깔이 있는 걸 심어 놓아서 또 꽃은 아니지만 좀 알록달록한 게 볼만하지요. 이쪽의 호수타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좀 크게 자라는 호수타이고 야생화들 중에서도 그늘에서 잘 자라는 것들을 이쪽으로 다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에 꽃이 피는 외승막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애기나리인데요. 이 애기나리는 번식도 잘하고 노지 월동도 잘하고 또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게 이렇게 피고 꽃이 진 후에 이 둥글레와 같은 잎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진 후에도 잎을 예쁘게 볼 수 있어서 나무 아래 그늘에 지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애기나리 등등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나주가들도 계속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꽃 연잎 양귀비의 꽃인데요. 이렇게 꽃은 좀 작지만 모양은 양귀비의 꽃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은 연잎을 닮아서 잎도 참 예쁩니다. 노지 월동도 잘하고 번식도 잘하고 그늘에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이쪽으로는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꽃이지요. 아스틸베들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스틸베도 그늘 정원에 아주 훌륭한 꽃이죠.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키가 쑥 자라서 정말 예쁜 꽃이 핀 정향풀입니다. 이 정향풀은 꽃의 색이 아주 예뻐서 은은한 색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제가 키우고 싶었던 꽃인데요. 올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색이 정말 오묘하죠. 야생화로 노지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키우기는 아주 쉬운 꽃입니다. 키가 크게 자라서 이렇게 반원형 지주대로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정원에 이 반원형 지지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쓰러지는 꽃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예쁘게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야생화 3대 야생화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꼽는 메발톱인데요. 메발톱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메발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좋지 않고 살짝 그늘이 지는 곳이 자라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늘에 심어 놓았는데 잘 자라고 이렇게 꽃대를 물었네요. 이거는 장미 메발톱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이건 또 다른 색으로 피는 메발톱인 것 같고 몇 가지 색을 심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색으로 피는 메발톱입니다. 이 메발톱도 야생화로 키우기 쉬운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는 꽃이죠.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잎만 이렇게 있는 앞쪽도 마찬가지인데 은방울꽃입니다. 제가 이 은방울꽃을 꽃대를 다 뽑아서 꽃병에 꽂아서 실내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꽃도 많이 피어서 다 뽑아서 꽃병에 꽂아 놓았습니다. 올해는 꽃이 많이 피어서 많이 꽃을 뽑아서 꽂아 놓았더니 정말 향이 아주 은은하게 근사합니다. 정원에서 꽃을 키우면서 종종 꽃을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았는데 이렇게 향까지 근사한 꽃은 은방울꽃이 아마 제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야생화로 노지활동도 잘하고 번식도 아주 잘해서 오히려 번식이 너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잔디엣지로 가두어서 키우고 있는 야생화인데요. 많이 번식을 시켜서 꽃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번식을 하는 게 좀 관리하기가 힘들고 고민이 됐었는데 많이 늘려서 꽃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방울꽃을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비록 여기 지금 꽃은 없지만 제가 꽃병에 꽂아 놓은 꽃 모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방울꽃은 햇볕이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나무 아래나 반그늘 쪽에 심어서 잘 자라는 야생화이고요.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꽃과 같이 심을 때는 여기 저희처럼 이렇게 잔디엣지로 가두어서 키워서 옆에 꽃으로 파고들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심는다면 그냥 심어서 많이 번지게 해서 봄에 꽃을 많이 수확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원에 심어서 봄에 꽃을 수확을 해서 꽃병에 꽂아서 부는 용도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은방울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뒤에 있는 것은 토종 은방울꽃으로 하얗게 꽃이 피는 것이고 앞에 있는 좀 작은 잎은 분홍 은방울꽃으로 분홍색. 분홍색은 토종 은방울보다 토종 은방울도 꽃이 상당히 작은데 그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게 피는 꽃인데 분홍색으로 아주 앙증맞게 핍니다. 향은 흰색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은방울꽃을 정원에 심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이제 중순을 넘어서 정말 정원도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답게 꽃들이 여기저기 피면서 화사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은 특히 클레마티스들이 아주 여기저기 예쁘게 피어서 클레마티스들을 위주로 해서 또 새로 핀 꽃들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꽃 은방울꽃까지 보여드렸습니다.